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물과 질병 MC 송명정입니다. 먼저 인물과 질병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함께 하실 윤창규 박사를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지난 시간 한번 방송하고 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물에 대한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범위,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뭐 오늘 인물과 질병 두 번째 시간이긴 한데 지난주에 첫 번째 인물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말 다방면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노비들을 위한 그런 복지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특히 여성 노비들 출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셔가지고 출산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의 출산 휴가를 주라고 하셨다는데 정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국내에서도 출산 휴가나 이런 것들이 정착된 지가 1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세종대왕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또 오늘 질병과 함께 시간을 또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세종대왕은 노비들한테도 신경을 쓰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그저 한 열흘 보름 쉬고 나와서 일을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게 세종대왕은 그래서 똑같이 생각한 거죠, 정말. 그리고 또 세종대왕은 그 정도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추구기, 혼천이 같은 것을 천재 과학자인 장영실을 통해서 만들게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악기를 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악기 음악 쪽에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연한테 시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걸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세요. 네, 박사님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는 왕이 되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부모, 형제 그리고 또 그 누구라도 좀 걸림돌이 되면 예전에는 막 칼로 베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왜 두 형님을 그냥 두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양녕대군 경우는 13살에 세자로 책봉이 돼서 10년 이상을 세자로 있었어요. 근데 세자로 있다가 폐세자가 된 게 왕이 되지 못하고 1418년이니까 그 21살, 24살까지 세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는 못했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양녕대군을 추종하던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서 양녕대군을 왕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세종이 되고 나서도 그 마음을 못 버리고 왕위를 노릴 수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위에 즉위하고서 양녕을 제거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수십 차례 더구나 또 양녕이 얌전하게 계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밖에 출입하고 기방 출입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워낙 또 좀 뭐 활기차게 다니셨던 분이시잖아요. 술도 좋아하고 남의 소실도 데려다가 뭐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탄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꼼짝도 안 했어요. 수십 차례 탄핵이 된 걸로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효령대군은 동생이 왕이 되니까 일찍 마음을 비우고 스님이 됐어요.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살았으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된 거예요. 스님이 무슨 뭐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도 어쨌든 세종대왕은 두 형님을 깍듯이 모시고 특히 양녕은 수시로 찾아가서 형님하고 정담을 나누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으니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럼요. 저희들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봐도 그렇게 늘 찾아가고 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세종대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갈. 요즘 말로 요즘 진단으로는 당뇨병이죠. 두 번째는 풍지를 앓았다고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다 관련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왜냐하면
풍질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통의 질환을 그 당시에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네. 신경계통의 질환은 다 혈액순환 이상이 있어 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또 혈액순환 이상은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합병증으로 와요. 합병증으로. 근데 그 당시에 뭐 고지혈증, 고혈압은 진단이 안 됐고 소갈증이라는 진단을 쓴 거 봐서는 당뇨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풍질도 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 500년도 더 된 분의 질병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실록이거든요. 네. 특히 이조실록은 왕가의 왕뿐이 아니고 신하들 또 왕가의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 사건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당시의 왕들은 그걸 절대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려고 하면 신하들이 절대 못 보겠습니다. 그걸 기록하는 사람은 사관이라 하는데 사관은 임금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맞아요. 자기 잘못한 거 좀 잘 적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를 적으니까. 세종도 처음에 그걸 간섭을 했어요. 보겠다. 근데 나중에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뭐 모든 왕이 다 그래요. 내가 혹시 부족한 거 이놈들이 잘못 적었나 하고 그러니까 못 좀 믿어가지고. 후대에 잘 남기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 적는 것보다 좀 미화하기를 좀 바라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네. 거의 정확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풍질이라든지 소갈증이라든지 또 육류를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운동하기는 싫어했다는 내용도 운동도 안 하시고. 운동은 별로 즐겨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뭐 눈의 망막 뭐 이런 것들도 혈관이 이런 것들도 그렇죠. 같은 합병으로 오는 거죠. 네네. 안질르다가 네. 초정에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네. 당뇨 합병증 대표적인 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의 합병증이에요. 맞아요. 주변에 당뇨병 현대도 있는 분들이 보면 그렇죠. 그렇게 눈 그리고 또 뭐 손끝에 오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오는 거는 눈에 있는 그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이상이 오고 그래서 시력이 이상. 안질이 오고 그게 네. 아마 세종대왕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손끝이 뭐 이렇게 저리고 염증 다치면 염증이 안 그것도 역시 혈관 합병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콩팥 콩팥의 합병증이 와요. 네. 그러니까 혈관 합병증, 콩팥, 눈, 신경 이런 게 다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거든요. 그러면 요즘 현대의학적 진단으로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측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같아서는 뭐 병원 가면은 혈압 재고 피 검사부터 맞아요. 하고 뭐 CT, MRI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쨌든 대충 그 경과로 봐서는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예. 그래요. 요즘은 뭐 병원에 들어가면 일단 뭐 혈압 재는 기계들 딱 있어서 손 놓고 자가적으로 이제 혈압도 재고 뭐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검사, 염증 수치 이런 것들 다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 외에 뭐 요즘은 뭐 CT나 MRI 이런 촬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지만 당시는 뭐 그 촉진 뭐 아니면 뭐 청진기도 없었을 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아마 당시에 바라보고 시진, 네. 만져보고 촉진, 눈으로 보고 네, 네, 네. 만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타진이라고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맥을 짚었잖아요. 보통 우리 뭐 진맥 한다고 하는 진맥으로 네. 해서 이것도 진맥도 어떻게 보면은 네. 촉진과 타진의 그 합해진 형태로 청진기 역할을 한 것이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진맥이. 뭐 TV나 드라마에 보면 뭐 여인들은 궁중에 있는 여인들은 또 그나마도 뭐 실 같은 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그냥이 하더라고요. 아니고 특히 그 중요한 왕비 이런 분들은 네. 발을 쳐서 얼굴도 마주 대하지도 못하고 실을 묶어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진단했다는 자체가 그 한 놀랍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실로 이 맥박으로만 진단했다는 것도 굉장한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혹시 그래서 오진을 하지는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러네요. 지금과 같이 현대의학 장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진이 나올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오진도 더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세종대왕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을 앓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18남 4녀를 두었어요. 굉장히 많은 자녀인데 사실인가요?
예, 뭐 임금 중에 조선시대 왕 중에는 뭐 네.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많은 편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분도 계신가요? 그럼요. 네. 그 아버지인 태종은 네. 29명의 자녀를 뒀어요. 12남 17녀. 12남 17녀. 대단하군요. 제일 많은 분은 30몇 명 두신 분도 있어요. 30명도 대단한 근데 이제 그 사실 왕가의 그 자손을 많이 두는 거는 왕실에 번창하는 걸 번창을 사실 위해서. 나라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흉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6명한테서 둔 거니까. 6분이셨군요. 6분한테 22명 자녀를 둔 겁니다. 한 사람당 평균 네. 3.5명? 3.5명 정도. 그렇게 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업무도 많으시고 굉장히 일도 스트레스도 많은데 사실 좀 여인도 6명을 거느렸다면 거기서도 좀 과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세종대왕이 32년간을 왕을 네. 집권을 했는데, 물론 힘들었겠죠. 나라 정사 돌보는 것도 여느 왕하고는 달리 여러 네. 분야의 업무를 그러니까. 다 자세히 살피고 업적을 남겼으니까. 그런데 그게 좀 무리가 됐겠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운동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그 시간을 당시에 우리가 쪼개봐도 그 정상적인 업무 외에 경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렇게 3번씩 되게 했답니다. 이제 왕이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신하들이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2-3시간 보고 점심 먹고 좀 이따 업무보다 또 3시간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 그리고 밤 되면 또 자손을 또 아, 정말. 세종대왕은 우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위인이자 선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현전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집현전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 사실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 세종대왕을 복원시켜서 아, 복원을 시키는군요. 이제 불교를 주로 숭상하던 그 고려에서 유교 중심의 나라로 바뀌니까 많은 유학자를 배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현전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를 배출시켰어요. 뭐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뭐 최양 이런 분들이 네. 나와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 20년 가까이 공부만 하도록 나라에서 다 봉급을 주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집현전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면 또 직책을 줬어요. 뭐 예를 들어 문교부 차관을 해라. 네. 요즘 말로 하면 네. 뭐 2조 참판 또 뭐 이런 버스를 같이 겸했다고 합니다. 겸직이 가능해서.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만큼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활용하는데도 또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야,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왕이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도 그런 성물이 좀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실 그 세종대왕이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박사님도 운동 많이 안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이 뭐 저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되고 네, 네. 의사가 하는 생활은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의사 말은 잘 듣고 의사 생활은 따라서 하면 왜냐면 안 의사들도 된다. 운동 안 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근데 네. 담배도 피우는 의사 아직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죠. 담배 안 하고 술도 잘 안 하고 과거에 좀 했는데 잘 받질 않아서 끊었어요. 보통은 뭐 의사분들은 뭐 수술 끝나고 뭐 이런 스트레스 네, 이런 뭐 술 것들로 뭐 드시는 약주도 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 있죠. 그러신다고 제가 그러는데. 처음에 내과 한다고 할 때에 네.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술을 잘 먹어야 내과 할 자격이 있다고 술을 잘 술을 먼저 먹이시더라고요. 아주 혼났어요. 신고식도 톡톡히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아주 혼났죠. 근데 저는 저 옛날부터 그 학창 시절부터 운동을 네. 열심히 했어요. 아, 운동을 그 뭐 지금 외형상으로 좀 젊어 보이시긴 해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긴 한데 운동을 하셨다는 걸 또 어떻게 그래서 뭐 제가 증명을 철봉이 해보실 수 있으면 있어요? 턱걸이를 해서 한 20번 이상 보여드리겠는데 아, 지금 턱걸이를 20번 저는 한두 번도 못 할 것 같은데. 대신 오늘 제가 네. 여기 물건나무 서서 좀 걸어보겠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신다고요? 중학교 때 기계체조를 했는데 아. 꾸준히 지금까지 과거에 저랑 같이 하던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못 하더라고요. 운동을 같이 했던 네. 분들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게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건강을 얘기하는 의사가 자신부터 또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그 잠깐만 박사님- 제가 상의를 네네네. 탈의하고 상의를 좀 탈의하시고 물구나무를 정말 야
체격이 굉장히 다부지시네요. 윗도리를 딱 벗고 나시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물구나무서기. 오, 야, 이렇게 또 앞으로 걷기도 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오, 야, 박수.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체격이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 체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박사님 올해 연세가 요즘 연세를 모를 때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물어보는 게 좀 추세긴 한데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6학년 7반입니다. 6학년 7반이신데 야, 정말 이 아무리 바쁜 그런 시기에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오늘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냥 생각을 꾸준히 좀 하면 네. 할 수 있으니까 좀 네. 사회자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요즘에 허리가 좀 아파서 운동에 대한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께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은 참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안타까운 게 생활 습관이 조금 요즘에 그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국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민정 씨는 대단하다고 볼 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비까지도 출산휴가를 충분히 주라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또 한글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자기 사정을 호소할 수 있게 하라는 그 두 가지만 봐도 정말 네. 훌륭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벼슬, 부자 또는 간부들의 어떤 정치, 그때 당시는 사대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득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중인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펼쳤다는 것이 요즘에 우리들이 늘 존경스러운 세종대왕이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높게 사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의 삶도 저희들이 좀 둘러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물과 질병에서는 먼저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삶도 좀 역사적으로 좀 조명을 해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창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물과 질병 2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